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고 이색적인 이론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한 현상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헤스달렌 불빛은 노르웨이 중부의 헤스달렌 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입니다. 계곡 너머로 매우 특이한 불빛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로 밤에 나타납니다. 불빛은 일반적으로 흰색이지만 때때로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불빛의 색이 변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불빛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는 공중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정 장소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체류 기간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1980년대부터 수행된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과 이러한 이상한 빛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어리런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정어리가 남아프리카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헤엄쳐 올라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먹이 사냥 열풍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정어리의 이동이 시작되려면 수온이 섭씨 21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버섯은 일본과 텍사스에만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두 곳에서만 발견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같은 위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위도에 이 두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004년 버섯의 DNA 연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두 개체군이 약 1900만 년 전에 두 개의 혈통으로 분리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로레스 섬 중심부에는 켈리무투라는 높이 약 1km에 달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기슭에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의 주요 명소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이곳에 머물러야 해요. 제가 말하는 명소는 노인의 호수, 젊은 남자와 여자의 호수, 마법에 걸린 호수로 알려진 세 개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호수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다른 호수에 머물러요.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라면 아직 아무도 색이 변하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가들은 수중 화산 활동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화산 활동이 광물을 호수 표면으로 밀어 올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다음 어떤 원소에 따라 호수가 선홍색, 밝은 청록색 또는 올리브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요, 호수가 동시에 모두 같은 색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가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휘슬이 어떤 소리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소리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신비로운 건 아니죠. 이 소리는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1967년에는 단 한 대의 수중 마이크만이 이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연구자들은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특이한 소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저 화산 중 하나의 폭발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를 확신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그만큼 위험한 또 다른 삼각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드래곤스 트라이앵글 또는 악마의 바다는 일본과 본인 제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필리핀 바다의 상당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태평양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놀랍게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악마의 바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대서양 삼각지대와 마찬가지로 선박과 비행기가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또한 바다에서 유령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과학자들은 사라지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드래곤스 트라이앵글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믿고 있어요. 1991년 태평양에서 업스위프라고 불리는 기괴한 소리가 처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소리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소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그리고 다시 고주파로 다양하게 변합니다. 겨울과 여름보다 봄과 가을에 더 잘 들려요. 이 소리는 바다 밑바닥에서 수면으로 이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해저 화산의 활동이 이 소리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쏟아지는 뜨거운 용암이 이론적으로 이러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직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트해와 큐로니안 라군을 가르는 얇은 큐로니안 숲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장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지역을 춤추는 숲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숲의 소나무들이 놀랍도록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땅을 따라 나선형과 원형으로 뒤틀리고 있어요.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 자리에 엄청난 양의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충돌했다고 주장해요. 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 지역의 모래 토양이 너무 불안정해서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지질학적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물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나무의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어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톰스키 분화구는 완벽한 모양을 가진 산으로 묘사됩니다. 그 크기는 25층짜리 건물보다 더 커요. 꼭대기가 잘린 채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꽤나 멋진 광경을 선사합니다. 사실 분화구의 모양은 꽤 특이합니다. 약 12m 높이의 둥근 내부 돔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화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뿔 중앙의 돔은 화산으로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수백만 년 동안 화산이 없었던 반면 분화구의 나이는 약 250년으로 추정돼요. 분화구의 기묘한 모양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이론도 이 분화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분화구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분화구 근처의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나무가 40년 동안 지속된 이상하게 빠른 성장 기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나무들은 원래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분화구 근처의 방사선 수준도 인근 지역보다 높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게다가 이 피가 오싹한 지형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아마도 분화구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악마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사하던 연구원들은 거대한 지형도를 발견했습니다. 땅속에 새겨진 기하학적 그림들인데요. 참호는 폭 11m, 깊이 4m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대부분 1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볼리비아와의 브라질 북부에는 450개 이상의 지역 문양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대한 토목공사는 공동회의와 토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